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한 이슈가 되는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요, 초반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 움직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도 중이고요, 기관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또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대응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종목 알아봐야겠죠. 먼저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영동 멘토님은요, 비콘 관련주를 선정해 오셨네요. 이 비콘 기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비콘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비콘 관련주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비콘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지금 다 바로 나온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기속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페이 관련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결제 서비스다라고 하게 되면 비콘 관련 종목군들은 이러한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방대한 양의 데이터보다는 사용자가 위치해 있는 위치 정보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와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위치한 정보 서비스를 알려주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가다가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으면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세대 통신 기술이죠. 비콘과 관련해서 선정된 종목들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오늘의 탑5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콘 관련주 그 첫 번째 종목은요, 근거리 통신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죠. 아모텍입니다. 자, 탑2는요, EMW네요. 안테나 전문 개발 업체고요. 이어서 탑3, 스마트카드 전문 업체 유비벨록스가 꼽혔습니다. 탑4는요, 핀테크주로 부각받고 있는 바른전자가 뽑혔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는요, 통신장비 관련주 기산텔레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세대 통신기술 비콘, 삼성페이와도 많이 맞물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5가지 하나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1 아모텍, 향후 MST 부문 성장 기대감. 네, 이 아모텍은 삼성페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얻고 있는 종목인데요. 향후 MST, 그러니까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 부문에서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가져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3가지 정도를 지금 탑픽으로 좀 뽑아왔는데요. 일단은 뭐 세라믹 전문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쟁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치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NFC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NFC 및 이제 안테나 페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에 대한 운율이 상당히 좀 선호가 됐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삼성페이가 NFC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NFC와 관련된 또는 이제 안테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동사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고가 단말기 쪽에 포지션이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중저가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동사의 기술력, 그리고 동사가 생산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안테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일단은 뭐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콘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비콘 같은 경우는 근거리 통신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사가 개발을 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 부품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 들어서 삼성페이뿐만 아니고 비콘과 관련된 내용들도 동사에는 긍정적인 포진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일단은 오늘 제가 토픽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제가 좀 조금 더 길게 좀 말씀 좀 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빼먹어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페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과연 이제 주변 산업들이 어떤 쪽으로 퍼질 것이냐, 양산될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안주.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보안주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핀테크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 비콘과 관련해서는 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인 상승을 다 보여준 이후에 2차 부수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모텍의 NFC와 관련된 기술들, 이 미래 기술일 만큼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모텍 보시면요,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요 며칠 오늘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연속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뭐 이렇게 변동성 자체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익성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이 플러스 0.98 정도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재차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장세는 중소형주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물론 이제 11시기 때문에 거래량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삼성페이가 1차적인 시세로 좀 만들어냈습니다. 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1차 시세 반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서 한 넉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장기 박스권들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의 조정폭은 뭐 그런 대로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종목을 뭐 오전장에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오늘과 내일을 통해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21선은 지지를 받고 양봉을 만들어내는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핀테크의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인딩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형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21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21선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5,000원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텍 오늘 조정폭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요. 일단 21선 지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오늘과 내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함께 보시죠. 탑2 EMW 비콘 시장 활성화 따른 성장성 부각. 자, EMW는요, 모바일 안테나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또 비콘 시장이 성장할 때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아모텍하고 사업 부분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바일 안테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근거리 무선 통신 시트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아모텍하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나의 벤더사보다는 하나, 2중, 뭐 3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벤더사를 좀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안테나에 대한 수요 자체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하락은 조금은 좀 뼈 아프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하나의 산업이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변동성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비콘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이제 안테나와 관련된 내용들은 핀테크가 성장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기업인데 이 EMW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 측면에서 비해 실적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 좀 부끄러운 기업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는 이제 우리 서울경제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 자체는 오히려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했었을 때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을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는 좀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주뿐만 아니고 이 대장을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종목군들에서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EMW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흐름의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보셨는데요. 또 EMW 같은 경우 조금 더 길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의 최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네요. 어제는 상한가까지 오르고 오늘은 또 크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항상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15%하고 이제 30%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15% 정도가 그러니까 상한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30%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짜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선 자체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한 차례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 고점에서 발생했었던 부분들, 직전 고점에서 발생됐었던 거래량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를 했었던 매수량이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분출이 됐다. 쉽게 말해서 이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 약세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이 동반을 하고 있지만 직전 고점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는 현저하게 좀 낮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변동성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을 한호가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씀해서 하나의 업종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아모텍이 아무래도 3%대 약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EMW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다. 그렇다고 되면은 아모텍이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을 완성을 해주고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EM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EMW 하나를 볼 게 아니고 아모텍과 EMW의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일단 큰 만큼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EMW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이죠. 탑3 봅니다. 탑3 유비벨록스 NFC 적극적인 상용화 따른 수혜. 네, 유비벨록스 이 종목도 역시 삼성페이 수혜주로 많이 각광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스마트카드 전문 기업인데 NFC 상용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NFC는 이미 뭐 상용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과연 이제 이러한 상용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느냐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유비벨록스를 매매를 안 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만원권에서 이제 2만 원대를 좀 육박하는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 쪽
구축 또는 이제 변동성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핀테크가 어느 정도의 하반기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성장성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유비벨록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결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해주고 각 통신사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벨록스 하반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마트카드 1위 기업 유비벨록스 조금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크게 오른 다음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다른 앞서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 좀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좀 접목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좀 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동사도 마찬가지로 3만원대, 35,000원대를 기록을 했었던 정말 이제 황금기 같은 시기를 좀 보냈었던 기업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2014년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 또는 이제 17,000원대는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 2년 만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시켰죠. 그리고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도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관심도라든지 거래량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차트에 좀 녹아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2만 원대 근접한 과정에서 좀 눌림목권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눌림목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17,000원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쉽게 말씀해서 2014년도 4월달과 5월달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지지력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자에서 뭐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내일자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해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핀테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또는 이제 일정 수준의 1차적인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내주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간다 또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좀 관심도를 상당히 좀 높여가면서 보실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비벨록스 바닥 다졌다고 본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 함께 보시죠. 탑4 바른전자, 삼성페이와 비콘 서비스 협력 부각. 네, 바른전자는요, 이 말씀드린 대로 삼성페이와 비콘 서비스의 협력으로 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어떤 점이 특히 기대가 되고 있나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페이 관련해서는 뭐 삼성페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페이에 관련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와이파이라든지 이제 비콘 등을 접목한 위치 기반 쿠폰 서비스를 결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핀테크가 이제 결제 쪽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결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 그러니까 부수적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산업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 21일입니다. 이제 바른전자가 삼성페이 비콘 결합 서비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콘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이제 비콘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콘이라는 서비스 또는 이제 펜테크 관련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1차,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산업적인 영향을 넓혀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증시 탑5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른전자, 삼성페이와 비콘 수혜에 더해서 사모니터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탑4 바른전자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기산텔레콤, 자회사 모피언스 통한 비콘 핵심 부주 보유. 통신 장비 관련주죠. 이 기산텔레콤은 이 종목이 또 비콘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예, 일단은 뭐 통신 중계 장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콘과 관련해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2,0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6월달, 7월달, 8월달 한 3개월 정도가 좀 쉬어가는 구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콘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전체적인 뭐 볼륨 자체가 좀 커진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로테이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산텔레콤이 여러 가지 좀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모피언스가 가지고 있는 비콘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바른전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쉽게 말씀해서 비콘 자체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바른전자뿐만 아니고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산텔레콤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규 시대로 갈 수 있는 슈퍼 와이파이 이와 관련된 장비 쪽들도 계속적으로 좀 기술 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좀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기술력이겠죠. 이 기산텔레콤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장중에 27%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네요. 예. 일단은 뭐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상당히 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패턴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짧은 단봉들을 좀 보여주면서 5일선을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양봉을 만들어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의 고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돌파를 시키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기술적으로는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전일자의 시가 대비 한 4에서 5% 정도 급등을 시켜놓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빵 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10% 정도의 갭상승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빠질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6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의 변동성은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인 대응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콘과 관련된 실적적인 부분들, 비콘과 관련된 성장성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른전자뿐만 아니고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군들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을 지금까지 잡기보다는 지금 시간대에서 잡기보다는 오히려 오후장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을 좀 충분히 부여할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되면 2015년도 5월달에 발생했던 고점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8월달에 발생했었던 고점 부분들을 이어보는 상승 추세선을 좀 그어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상단에 위치해 있는 추세선을 좀 거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돌파 흐름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매물대적인 움직임들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겹겹이 쌓여있었던 매물대를 오늘자 하루 만에 굉장히 좀 크게 허무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측해보고 싶은 종목이지 않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산텔레콤 오늘의 변동성은 일단 기술적인 모습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성장성으로 볼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종목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비콘 관련주 탑5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 탑픽주를 뽑아봐야겠죠. 탑픽주는요? 예, 오늘의 탑픽주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바른전자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바른전자입니다. 삼성페이와 비콘 서비스의 협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으로 뽑힌 바른전자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일단은 뭐 바른전자를 뽑아온 이유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페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협력 기대감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마주들 또는 이제 성장주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대장주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일단은 옳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음봉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5일선 자체를 이탈시키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단봉들을 가지고 사이드로 좀 기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횡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일자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5일선 부근에서 매수 관점이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은 1,350원서부터 1,300원대까지의 구간대를 드리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 자체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500원대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가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이고요. 그리고 1,500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밑꼬리가 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00원대까지 2차 목표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이평선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1,150원대가 하향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 자체는 1,150원으로 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른전자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움직임을 조금 더 기대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50원에서 1,300원대 이 매수자리를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 달성한다면 이후에 1,7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손절가는 1,15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바른전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증시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1% 넘는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이 흐름 서울경제TV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